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코로나가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대신에 기존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23일부터 1월 3일까지 5명 이상 모이면 벌금 10만 원을 청구하는데 다 감시를 하지 못하니까 사적 모임도 포함되고, 확진 시에 이렇게 이제 모였을 때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이제 징벌적인 조치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참 연말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고 참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못하게 하니까 왜 더 그리운 걸까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왜 더 아쉬운 걸까요? 진짜 몇 달 전 술자리에서 밤 11시 딱 한 잔만 더 하고 가자는 친구의 부탁을 왜 거절한 걸까요?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올걸.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다 연말이면 어떻게든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제 다 취소됐습니다. 못하게 하니까 왜 그렇게 그리운 걸까요? 진짜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니까 뭔가 계속 미뤄뒀던 그런 것들이 더 아쉽고 또 괜히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참 쓸쓸한 연말인데요. 유시화의 시집에서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 때 읽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지금 상황이랑 좀 빗대어서 꼭 괜찮은 구절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우리 시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좀 지수가 많이 빠지고, 이 시장의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이죠. 변종 확산. 그러니까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변수. 그러니까 3월 달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제 터지면서 WHO가 팬데믹 선언을 굉장히 늦게 했죠.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큰 인류에 피해를 미칠지를 몰랐고, 그러니까 전혀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 08년 금융위기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서브프라임 금융의 월가의 금융이 그렇게 이제 부실로 무너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코로나인데, 이게 코로나의 변종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 싫고 정말 두려운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영국에서 이런 기존의 코로나보다 확산 속도나 어떤 기존의 백신이 먹히지 않는 코로나의 변종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유럽 국가들의 영국발 항공편이 금지한다. 이 사실 뉴스가 오늘 장 끝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부터 나오긴 했는데, 시장이 어저께 미국의 경기 부양청 합의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뉴스가 약간 묻힌 측면이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도 이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기대했던 주요한 어떤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이 악재가 좀 더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시장을 보면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한 3%에서 한 4%씩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 미국의 지금 나스닥 다우 S&P나 나스닥 선물 지수도 1.4에서 한 1%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영국에 대한 유럽의 교통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 오늘 이슈도 있었습니다. 나스닥 거래소가 우리 시각으로 오후 한 7시쯤에 나스닥 거래소가
북미 쪽에서 접속 오류가 좀 발생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안감을 좀 키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지금 좀 타겟이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브렉시트의 상황이 좀 빗대어지는 그 영국의 고립. 지금 사실 그 영국의 브렉시트가 유럽 이제 결정되고 유럽하고의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그 연장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부각된다.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게 지금 영국에서의 변종 발생이랑 겹쳐지면서 시장에 다시 영국의 브렉시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락이다, 엄청 두려워해라, 뭐 내일 팔라 사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식을 하시다 이제 당일 하시다 보면 이런 조정, 하락, 급락, 또다시 상승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맞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왜 빠지는지는 알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한다고 무조건 저런 하락을 다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알고 갔을 때 또 저가에서 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럴 때일수록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에 지금 보유 종목들 코로나라는 3월의 상황에 차트를 다 돌려보면 와 지금 정말 이렇게 뭐 지금도 뭐 한 몇백 원만 싸지면 사고 싶다 하는 종목들이 코로나라는 3월의 상황을 차트를 돌려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주가가 지금보다 뭐 반토막 3분의 1토막씩 나 있는 주식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상상해 보면 와 다시 한번 저 가격이 오면 진짜 몰빵할 텐데 이러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당장 기업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이 정말 깊지 못하면 사실 뭐 돌이켜보면 그럴 때는 진짜 선수들은 진짜 고수들은 막 진짜 뭐 집문서라도 제피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뭐 예적금은 당연히 그 전에 깬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싸게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한 지금으로부터 지수가 뭐 한 5% 10% 정도 코스피 지수가 조정받고 내 보유 종목이 한 2, 30% 정도씩만 막 며칠 안에 급락해서 아마 멘붕이 올 거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현금도 종목이라는 그런 그 포인트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배당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 건데요. 하나는 15,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하나는 아직 10,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영상은 10,000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래서 지금 그 아직 동영상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두 영상 다 10,000조회수가 넘으면 저 배당주 전략은 이제 못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배당주 투자 전략에서 소개드렸던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볼까요? 뭐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주당 뭐 작년에는 700원 정도 했고 올해는 뭐 한 500원 이상 예상하는데 지금 어쨌든 10,000원 정도 가격. 제가 예전에 업로드 할 때는 뭐 9,000원대였는데 뭐 주가는 좀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올랐었고 지금도 배당락이 5% 이상이고요. 메리츠 증권도 예전에 뭐 제가 그 소개해 드릴 때보다 조금씩 올랐고요. 뭐 주당 200원 정도 예상하니까 4,000원 이하는 이것도 5% 이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제가 한 일주일 전입니까 소개해 드린 이것도 10,000원 이하였는데 주당 그 550원 배당 준다. 그래서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뭐 5.5%다 이래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딱 그때 샀으면 5% 수익률이 나는 정도입니다. 1,500원 정도 되고요. 뭐 M2I는 고배당주는 아닌데 초에 담을 만한 주식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소개 드렸었죠. M2I도 뭐 어쨌든 그때 16,000원 초반 정도인데 뭐 어제 좀 급등하고 오늘 조금 빠졌지만 어쨌든 뭐 그때 이후로 올랐고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또 종목이기도 하고요. 분기 배당주로 이런 청담러닝 같은 종목도 올렸는 그때 보고 소개해 드렸는데 역시 분기 배당주는 연말 배당주라고는 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 초에 봐야 되는 것들인 것 같고 미투젠도 뭐 한 26,000원대 말씀드렸는데 한 28,000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배당
정도의 수익률은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민이죠. 배당으로 이걸 지금 확정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수익을 배당 수익률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할 텐데요. 뭐 삼성옵틱스 같은 종목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당을 많이 못할 거라고 저는 얘기는 했지만 그때 9천 뭐 10원 이렇게 올렸는데 한 10%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아마 고배당을 못할 건데 내년이 기대되는 그 캐논 카메라 서버 카메라 교체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배당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요런 말씀 드릴게요. 이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연말 배당 고심하는 금융주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은행들은 배당을 더 하고 싶은데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게 사실 그 배당 자제를 권고한다고 하지만 이 강제성이 좀 있는 얘기예요. 아니 사실 지금 우리금융 빼고는 대다수의 금융주들이 외국계 지분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국내가 거의 민간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민간 정부가 아니라. 물론 기업은행이나 우리금융 정도가 약간 정부적 성향이 좀 있는 거지. 다른 건 다 민간 기업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뭐 외국계 자본이 많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말을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민간 기업들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에서 주주들한테 그 다음에 주가도 너무 안 올라서 배당한다는데 이걸 가지고 약간의 자제를 권고하는 이 자제 권고가 뭐냐면 이것도 참 안 좋은 심보예요. 중소상인 부실 위험 도사를 이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이 은행에서 좀 꺼리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지금 안전판 역할로 코로나에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보증 대출이든 보증 대출이 아니든 정부의 공고로 또 은행들이 대출을 좀 많이 확대한 부분들도 분명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더 가거나 혹시 모를 변수에 중소상인들의 부실이 생기면 은행들의 연체율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은행 너네들은 돈 많이 벌어서 축적해 놨으니까 너네도 그런 책임을 같이 감수해 이런 얘기예요. 사실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국내 은행들이 역할이 민간의 역할 플러스 정부 정책적으로 이런 안전판 역할을 같이 공동 책임을 좀 지자라는 느낌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지금 연말에도 고배당주들이 그렇게 큰 시세를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안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뒤에서만 얘기하고 언론화 되지 않으면 진짜 안 준다는 건데 계속 이렇게 매경 이코노미 같은 데서 11월 달부터 이런 주제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압박하잖아요. 변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거 왜 배당 주는데 못 주게 하냐, 부동산으로 돈 벌고 다른 주식으로 돈 버는데 왜 배당으로 못 벌게 하냐, 이런 거 청원 올라가서 주주들이 반발도 거세고 이 외국계 쪽에. 그래서 지금 얘기 나눈 거예요. 정부는 그러면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라 은행권과 협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그 다음에 은행의 대손 충당금 좀 더 쌓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또 코로나가 이제 그럼 종식되고 백신 나오고 종식되면 은행들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배당은 그냥 확 늘려도 마음대로 늘리게 해준다는 건지. 어쨌든 이 금융주들이 지금 배당 전에 수익 났다고 해서 제 그때 배당 전략처럼 매도하셔도 되지만 아예 장기로 그냥 한번 가져가 보시려면 가져가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10,000원 이하로 사놓으면 내년에도 최소 우리금융 같은 기준으로 또 5% 이상 받는 거거든요. 배당주 계좌로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모아갈 수 있고요. 또 배당 들어오면 배당 낙이다 하면 배당 들어오는 4월에 다시 주가가 좀 빠져 있다면 다시 10,000원 이하에 사놓으면 또 그게 복리 효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배당주 계좌들은 특히 이제 다른 고배당주들은 수익이 올라왔다 하면 매도하셔도 괜찮으나
금융주는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금융증권주는 그냥 배당락을 그냥 넘겨서 배당을 받고 차라리 더 사 모으는 전략들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시장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지금 키워드는 코로나의 변종 저 위우수가 얼마나 좀 확대되고 저게 어떻게 그 시장이 받아들이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변수의 키워드로 변종 코로나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 뉴스의 키워드를 좀 초점 있게 좀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선물 옵션 만기 지수나 환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환율도 다시 조금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계 자금이 원화 강세 기조로 들어왔던 것들이 조금 나갈 여지도 좀 있고, 선물 포지션도 12월에는 계속 상방을 유지하고 있어서 12월 장이 잘 끝났는데 1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의 지금 포인트는 좀 약간 중립이나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은 연말에 그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